처음 뉴욕 치과에 내원하셨을 때 사진입니다. 과도한 탄산음료 섭취로 인해 치아가 다 썩은 상태입니다. 일단 치아를 살리려면 CLP가 필요합니다. 치아 마모에 대한 동영상은 유튜브에 저렇게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치아가 노랗습니다. 위에 하얀색 에나멜 층이 다 마모가 된 것입니다. CLP를 한 이후 사진입니다. CLP에 대해 이해하려면 바이올로지컬 위드스와 페룰 이펙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모든 치아는 신경치료로 마무리하였고요. 이제 크라운을 하고 교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합이란 뭘까요? 안 아프면서 잘 씹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교합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안 아픈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프면 일단 씹을 수가 없습니다. 교합이란 저 두 가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일 좋은 교합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안 아프면서 최대한 잘 씹히게입니다. CLP와 신경치료가 끝나고 이제 크라운을 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뭘까요? 일단 VD, 버티컬 디멘전, 수직 고경을 정해야 합니다. 치아의 마모가 일어나면 치아의 길이가 짧아지고 빨간 원 부위, VD가 짧아집니다. 위의 사진에서요, 노화나 치아 마모, 치아 상실이 되면 밑에 사진처럼 됩니다. 그러면 치료를 하면 바로 밑에서 위로 저렇게 만들어주면 될까요? 노화, 치아 마모 등은 서서히 일어납니다. 몇십 년 동안 서서히 일어나므로 교합에 관련된 턱관절, 근육 등이 적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VD는 1.5mm 이상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1.5mm 이내에서는 무조건 올려도 괜찮냐? 수십 년 동안 VD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턱관절 근육 등이 적응했는데 갑자기 올려버리면 적응할 수도 있고 적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수를 줄이기 위해선 1. VD를 바꾼다면 천천히 바꾸는 게 좋고요. 2. 뭐든 바뀌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지금 있는 VD를 그냥 사용하기로 하였는데요. 1.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2. VD를 높이려면 전체 치아를 다 크라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VD를 그대로 쓰면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위 큰 어금니 4개를 크라운을 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치아가 제일 좋습니다. VD, 버티컬 디멘전, 수직 고경이 정해졌으면 이제 라테랄 가이던스, 안테리어 가이던스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아래턱을 내미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노란 화살표, 앞니만 닿이고 빨간 화살표, 어금니는 닿지 않음으로써 어금니를 보호하게 됩니다. 앞니는 단순히 심미적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금니는 보통 70에서 80kg 정도의 힘을 받지만 이갈이나 이악물개의 경우 120에서 140kg 정도의 힘을 받습니다. 앞니가 힘을 덜어줘야 어금니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앞니가 어금니를 보호하는 것을 전방 유도 교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요 지금 밑에 7번이 앞으로 오면서 6번에 디스탈에 걸리는 거 보이죠? 요렇게. 두 치아의 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저렇게 되면 일단 음식물이 많이 낍니다. 저 높이를 마지날 리치라고 하는데 마지날 리치가 맞지 않으면 음식물이 많이 낍니다. 그리고 안테리어 가이던스 시 어금니 부위가 앞에 걸립니다. 저 상태에서 해결 방법은 앞니 뒤쪽 팔라탈 부위의 경사를 급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저 높이를 맞춰야 되겠죠. 만약 높이 차이가 맞다면, 즉 마지날 리치가 같다면 앞니의 팔라탈 경사각이 너무 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밑에 사진처럼요. 이 환자분의 경우 안테리어 가이던스가 되려면 팔라탈의 경사각이 스팁, 즉 가팔라져야 됩니다. 밑에 사진입니다.
이게 최종 보철물의 안테리어 가이던스 사진입니다. 저렇게 되어야 면을 끊어 먹을 수 있고 발음이 잘 됩니다. 천천히 한번 갈아보세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요. 자, 천천히 쭉 한번 갈아주세요. 지금 6번 뜹니다. 그죠? 좀 더, 좀 더, 좀 더. 우리가 고기같이 질긴 것이나 단단한 것을 먹을 때 그냥 씹는 것이 아니라 지글지글 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래턱이 옆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송곳니만 닿이고 노란 화살표 부위입니다. 빨간 화살표처럼 어금니는 닿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래턱이 옆으로 갈 때 송곳니가 어금니를 보호하는 것을 측방유도교합이라고 합니다. 씹을 때 아픈 이유는요, 유튜브에 저렇게 검색해 보시면 상세히 보실 수 있고요. 간단히 말하면 치아가 감당할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치아에 가해지면 아픈 것입니다. 밑에 사진에서 저 치아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10인데 이건 예시입니다. 저 치아에 가해지는 힘이 10이면 아픕니다. 보통 어금니에 가해지는 힘이 70에서 80kg 정도인데요. 이갈이 이 약물기는 120에서 400kg 정도입니다. 오른쪽 사진에서요. 만약 저 치아에 가해지는 힘이 10인데 저 치아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10에서 8로 줄어들면 아픕니다. 그러면 풍치로 인해 치아 뿌리를 잡는 뼈가 녹거나 크랙, 치아금이 생기거나 부러지거나 하면 저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치아는 수직적인 힘에는 강합니다. 그냥 딱딱딱 씹는 것이죠. 그런데 치아는 측방력에는 약합니다. 지글지글 옆으로 가는 것이죠. 커나인 가이던스, 견치 유도 교합이란 어금니가 약한 측방력을 조금 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아프겠죠. 커나인 가이던스, 송곳니 유도란 어금니에 유해한 측방력을 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치 유도 교합이라고 합니다. 송곳니는요, 치아들 중에서 뿌리가 가장 깁니다. 그리고 치아의 배열에서 코너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라테랄 무브먼트, 지글지글 갈 때에 가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힘을 견딜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송곳니가 닳아서 옆으로 갈 때 뒤쪽 어금니가 닿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송곳니가 어금니를 보호해주지 못하면 씹을 때 가끔 시큰하다는 것과 파란 화살표에서 보이는 치아금, 즉 크랙입니다. 둘 다 과도한 힘이 어금니에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견치 유도 교합이란 커나인 가이던스죠. 1. 옆으로 갈 때 견치만 닿이고 뒤에 어금니들은 뜨는 것입니다. 2. 어금니들이 유해한 측방력을 많이 받지 않는 것이고요. 3. 군기능 교합보다는 덜 씹힙니다. 자, 옆에 오른쪽에서 군기능 교합, 그룹 펑션은요. 1. 옆으로 갈 때 견치와 어금니들이 같이 닿입니다. 뒤에 어금니들이 다 닿는 경우도 있고 몇 개만 닿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견치 유도 교합보다 어금니들이 더 힘을 많이 받습니다. 측방력이죠. 3. 견치 유도 교합보다는 잘 씹힙니다. 군기능 교합, 그룹 펑션은 견치 유도 교합보다 어금니에 가해지는 힘이 많으므로 측방력이 많이 가해지죠. 군기능 교합에서 아프면 1. 특정 치아가 아프면 그 치아에 가해지는 힘을 줄여주든지 2. 견치 유도 교합으로 만들어줘야 안 아파질 확률이 높습니다. 해결 방법은 악궁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생기는 거라면 교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악궁이 세모 모양입니다. 저 경우 옆으로 갈 때 송곳니가 뒤쪽 어금니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약간 사각형 형태를 띱니다. 저 형태여야 송곳니가 어금니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 때문에 교정하시는 환자분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기간이 2년 이상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악궁은 정상적이고 송곳니가 닳아서 뒤쪽 어금니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첫 번째, 단단한 음식을 당분간 피합니다. 아래턱이 옆으로 갈 때 아프신 거라서 질긴 음식이나 단단한 음식을 피하시면 됩니다. 보통 오시는 환자분의 80%는 이 단계에서 좋아지십니다. 두 번째, 레진을 이용해서 다른 송곳니 부위를 회복해 주는 겁니다. 사진을 차례로 보시면 옆으로 갈 때
송곳니가 닳아서 노란 화살표죠. 뒤쪽 어금니가 다 닳고 있습니다. 빨간 화살표입니다. 송곳니를 레진으로 회복해주니 파란 화살표고요. 뒤쪽 어금니가 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치아가 닳는 정도로 힘이 많이 가해지는데 치아보다 강도가 약한 레진은 더 견디지 못합니다. 보통 2년에서 5년 정도, 물론 이것은 옆으로 가는 힘에 따라 틀립니다.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나머지 어금니 닿는 부위, 즉 빨간색 화살표죠. 여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조정한다는 건 살짝 깎는다는 소리겠죠. 조정하고 나면 전에처럼 옆으로 갈 때 송곳니만 닿이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최후의 방법인데요. 송곳니를 크라운을 씌워서 본래 뾰족한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대략 오시는 환자분의 한 5% 정도는 이 단계까지 갑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송곳니를 삭제해서 씌움으로 뒤쪽 어금니를 보호하기 위해 송곳니의 수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치료는 항상 비용이 적게 들고 환자분 몸에 덜 해로운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 2, 3, 4 순서로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이고요. 앞니는 PFM 크라운으로, 작은 어금니는 메탈 크라운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우측 사진을 보시면 견치 유도 교합이 아니고 그룹 펑션, 군기능 교합입니다. 특히 송곳니와 첫 번째 작은 어금니는 닿이지 않는 군기능 교합입니다. 빨간 원 치아들만 닿습니다. 2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아픈 곳 없이 잘 씹힌다고 하십니다. 지금 견치 유도 교합이나 모든 치아가 다 닿는 군기능 교합이 안 되는 이유는 송곳니와 첫 번째 작은 어금니, 노란 화살표의 마모도가 심합니다. 사용하시다가 만약 씹을 때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 송곳니를 높여줘서 견치 유도 교합이나 군기능 교합 중 모든 치아가 다 닿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건 환자분의 좌측 사진이고요. 모든 치아가 다 닿는 군기능 교합입니다. 2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역시 아픈 곳 없이 잘 씹힌다고 하시고요. 이건 다른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라테랄 무브먼트, 지글지글 갈 때 뒤에 어금니들은 다 뜨나 송곳니와 측절치가 다입니다. 측절치가 조금 솟아있는 것이 보이죠. 이래서 가장 심미적인 것이 가장 기능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환자분은 아프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잘 먹는다고 하십니다. 교합이랑 안 아프면서 최대한 잘 씹히게입니다. 굳이 저 상태를 건들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나중에 아프다면 측절치를 조금 갈아서 안 닿게 만들어주면 해결될 것입니다. 이건 같은 환자분의 반대편 사진입니다. 측절치가 조금 더 솟아있죠. 가이드시 오히려 송곳니도 안 닿고 측절치만 닿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잘 먹는다고 하십니다. 굳이 저 상태를 건드릴 이유가 없겠죠. 이건 같은 환자분의 안테리어 가이던스, 아래턱을 앞으로 내밀 때입니다. 제일 많이 위로 솟아있는 좌측 측절치에 의해서 가이드가 됩니다. 이건 또 다른 환자분입니다. 라테랄 무브먼트, 지글지글 갈 때 뒤에 어금니 2개만 닿입니다. 씹을 때 아프다고 하십니다. 근데 보톡스를 맞으면 몇 달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보톡스라는 것이 뭐냐? 근육을 수축시켜서 씹는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내 치아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10이고 이 숫자는 다 예시입니다. 치아에 가해지는 힘이 10이라서 아픈 건데 보톡스는 씹는 데 관여하는 근육을 수축시켜서 치아에 가해지는 힘을 12에서 8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맞으면 씹을 때 안 아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톡스의 지속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맞은 기간이 오래될수록 지속 기간은 짧아집니다. 내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이갈이가 너무 심하고 단단한 음식도 너무 많이 드십니다. 치아의 마모도가 아주 심합니다. 씹을 때 빨간 화살표 치아가 아프다고 하셨고요. 이렇게 흔들리는데 나와요. 왼쪽이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전이고요. 빨간 화살표 치아가 아프다고 하십니다.
오른쪽에 임플란트가 들어간 후고요. 이제는 안 아프다고 하십니다. 군기능 교합이지만 뒤에 임플란트가 들어감으로써 지글지글 갈 때 저 라테랄 무브먼트시죠. 힘을 분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분의 저 치아가 아픈 이유는 치아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옆으로 갈 때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만약 씹을 때 저 치아가 아픈 시기가 오면 지금 임플란트가 들어갔으니까 일시적으로 안 아파졌죠. 저 빨간 선의 각도를 줄여주거나 그럼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빨간 원 부위를 조금 삭제해 주면 됩니다. 치아가 한쪽으로 기울여서 저 부분이 밑으로 더 내려온 거죠. 라테랄 무브먼트 옆으로 지글지글 갈 때 송곳니의 구개측 경사도 빨간 화살표죠. 어금니의 커스프 경사도 빨간 선이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조화를 이룬다는 건 견치 유도 교합 혹은 군기능 교합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교합 세미나 들어본 내용 중 장은건 원장님의 컨텐츠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동영상의 내용도 치과 의사가 교합 조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앞에 내용들을 보셨다면 왜 교합 조정이 그리 쉽지 않은지, 안 아픈데 함부로 교합을 바꾸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 것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와는 교합이 또 다릅니다. 이건 다른 동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